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당해왔던 불공정한 일들이 폭로되었다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를 밝혀낸 인물이 미국 명문대 교수도 변호사도 아닌 단 16살의 한 한국계 소년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백악관까지 보고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소년이 경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일 새벽 4시 뉴욕의 고층 빌딩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저와 아버지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도 아직 선명한 시간,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죠. 저는 이지민, 16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청소부 아들이라고 학교에서는 불리고 있어요. 지민아, 2층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7층 화장실부터 시작하렴.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아쉽게도 그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죠. 결국 청소부로 일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새 10년이 흘렀고 아버지는 여전히 청소부입니다. 아버지, 이거 다 닦았어요. 역시 우리 지민이는 빠르네. 그런데 여기 모서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청소는 구석구석이 중요해. 아버지는 항상 꼼꼼하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 건물 관리자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정당한 대우로 이어지진 않았죠. 지민아, 공부해라.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이나 마이클 같은 친구들이 제 아버지가 자기네 건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욱 그랬죠. 야, 청소부 아들. 너희 아버지 엊그제 우리 아파트 화장실 변기 청소했지? 어땠대? 깨끗했어? 브라이언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으니까요. 화내는 것보다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죠. 숫자는 제게 그저 숫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마다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죠. 지민, 이 문제 풀이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래?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으니까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와 상관없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제게 단순한 과목이 아닌 위안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숫자로 증명할 것이다. 이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다른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 때 저는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이미 내일 수업 예습을 끝낸 상태였죠.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도 제 공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지민아,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을 때면 모든 어려움이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고 싶었죠.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빠듯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어요. 동생 소피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형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민 오빠, 나도 주말에 같이 청소 도와줄까? 소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에 집중해. 난 괜찮아. 아버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친구들처럼 주말에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브라이언은 매주 스키장에 간다고 자랑했고 마이클은 새 게임기를 샀다며 자랑했죠.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 재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민, 뉴욕주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윌슨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대회야말로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와 청소를 마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풀었죠. 대회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한 문제씩 풀어나갔어요. 복잡한 미적분 문제, 기하학적 증명, 확률 계산까지 모든 문제가 제게는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해 주세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른 참가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15번은 너무 어려웠어. 나도 마지막 세 문제는 손도 못 댔어. 하지만 저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와 공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주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는 지민리 학생입니다. 만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이언과 마이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치를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전국대회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할 학생은? 당연히 제 이름이 불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점을 받은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알렉스 존슨 학생입니다.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스는 이번 대회에서 4등을 한 학생이었어요. 윌슨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1등 했잖아요. 수상식이 끝나고 저는 윌슨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민, 너의 실력은 정말 훌륭해. 하지만 대표는 리더십과 균형 잡힌 인재가 되어야 해. 알렉스는 학생회장이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잖니. 그 말은 결국 아시아계 이민자의 아들은 학교의 얼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나는 이 작은 대회가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할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병원이요? 여보가 다쳤다고요? 아버지가 청소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악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리 씨, 회사 방침상 계약직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부당하게 해고되셨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죠.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곧 다른 일자리를 구할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이민자 신분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해고된 후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대신 청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물 관리자에게 부탁드렸죠. 제가 아버지 대신 일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관리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빌딩으로 달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2층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죠.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눈에 띄는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이건 수학 논문이잖아. 종이에는 빼곡히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보던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수식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 수식들이 이해됐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낯설지만 동시에 친숙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몇몇 부분에서 오류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논문의 빈 공간에 수정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 논문은 MIT의 유명한 수학 교수가 연구 중인 불평등 함수의 최적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경제학과 수학이 결합된 연구였죠.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신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차림,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 저는 그냥 이 논문이 쓰레기통에 있길래 쓰레기통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 조교가 초안을 버린 모양이네요.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MIT의 리처드 콜먼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제가 작성 중인 것이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논문의 저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니. 실례지만 이 논문에 뭔가 적어 놓은 건 자네인가? 콜먼 교수님은 제가 수정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죄송할 것 없네. 오히려 감사해야겠군. 자네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해 내가 며칠째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교수님은 제 수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자네는 천재군. 이런 수준의 수학을 고등학생이 이해하다니. 내 연구를 완성해 볼 생각 없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MIT의 저명한 교수가 제게 연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니. 그것도 제가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내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말 인턴십을 마련해 주겠네. 자네 같은 재능은 발전시켜야 해. 그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민아, 내 재능을 인정받는구나. 정말 기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턴십은 무급이었고 저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해야 했죠. 콜먼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자네에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네. 그렇게 저는 주중에는 학교와 청소 일을, 주말에는 MIT 연구실에서 콜먼 교수님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수학 연구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제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민, 자네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 연구가 완성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콜먼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그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가 수학적 모델에 반영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대학 수준의 수학을 가르쳐 주셨고 연구 방법론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몇 개월 후 교수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민, 세계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나? 자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세계 수학 경시 대회는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와 청소일, 그리고 연구까지. 매일이 고단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당일이 찾아왔죠.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 수학 경시 대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경쟁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을 믿었으니까요.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난이도였죠. 하지만 콜먼 교수님과의 연구 덕분에 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문제, 또 한 문제, 끝내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세계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는 미국 대표 지민 리 선수입니다. 대회 역사상 두 번째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의 부모님께 바칩니다. 특히 청소부로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아버지께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저는 잠시 수학 천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가족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승 상금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게 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일자리가 없었고 저희 가족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해고된 청소회사의 계약서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콜먼 교수님과의 연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저는 그 계약서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계약서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불법적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불공정한 조건들이었죠. 같은 일을 하고도 더 낮은 임금을 받거나 사고 시 즉시 해고되는 조항 등이요. 이건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야. 저는 미국 노동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학적 모델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회사의 자료를 수집했죠.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자 노동자들은 시스템적으로 차별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불평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콜먼 교수님,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민, 이건 단순한 수학 논문이 아니야. 사회 정의와 경제학이 결합된 중요한 연구야. 교수님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지역 노동청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봐야겠어요. 저는 직접 지역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16살 학생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확산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규모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마침내 제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이민자 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같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우리도 항상 불공정하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한 멕시코 출신 청소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고서를 더욱 보완했어요. 숫자와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죠. 학교, 청소일, 연구,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까지. 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지만 목표가 분명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고 몇 주 후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6세 수학 천재가 미국 노동법의 허점을 밝혀내다. 기사에는 제가 세계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이면서 동시에 청소부의 아들로서 사회 불평등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불과했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소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이어 주요 방송사와 전국 신문들이 저에게 취재를 요청했죠.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제 메시지를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특히 이민자 가족들과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우편함에 공식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중한 초청장이 들어있었죠.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래 리더 행사에 제가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학교에서 조롱받던 소년이 이제 백악관으로 초대되었다니요. 지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항상 바라셨던 것, 그것은 단순히 제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백악관 행사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분야의 젊은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사회활동가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조금 위축되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지민 리군,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백악관 직원이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민, 만나서 반가워요. 자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답니다. 대통령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담소를 나눴고 이어서 대통령이 물었죠. 지민, 당신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민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급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수학적 모델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 교육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요.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불공정함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증명한 것처럼 현재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민, 자네의 통찰력이 놀랍군요. 우리 정부 내에 자네와 같은 젊은 목소리가 더 필요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앞에서 가족과 함께 서 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결국 숫자로 증명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백악관 방문 이후 저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잡지 인터뷰, 강연 요청, 갑자기 모두가 수학 천재이자 사회 정의의 선구자인 지민 리에게 관심을 가졌죠. 대학들에서는 장학금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그리고 물론 MIT도요. 콜먼 교수님은 제게 MIT 조기 입학을 강력히 권유하셨습니다. 지민, 자네 재능은 더 발전시켜야 해. MIT에서 공부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면 어떻겠나?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상황이 걱정됐으니까요. 놀랍게도 노동청의 조사 결과 아버지가 일하던 청소회사는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부당해고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지민아, 내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구나. 아버지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여전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방과 후 아버지와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돕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청소하던 빌딩의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TV에 나온 애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제 뿌리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제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밤에는 연구실에서 더 공정한 급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콜먼 교수님과 함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과 협업하며 더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죠. 제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오빠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그냥 청소부로 남아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소피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했죠. 브라이언과 마이클조차 제게 사과했습니다. 지민, 우리가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오나 원한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리 학생에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제안한 모델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민자 노동 공정성 법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모델이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니요. 그 법안에는 이민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방지하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 나라를 바꾸고 있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소피는 기뻐 뛰었죠. 우리 가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법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 가족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MIT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콜먼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죠. 하지만 대학에 가기 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요청해 왔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바로 그 학교에서 말이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강당에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윌슨 선생님, 그리고 브라이언과 마이클도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민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어요. 수학은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뉴욕의 한 빌딩 옥상에서 저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꿈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정식을 풀어갈 차례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도 나는 청소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정식은 아직 풀리는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이 의미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의 아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